굿티비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기 위해 전개하는 선한 사람 캠페인이 오는 7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내 학교 교과서와 도서관에 비치된 성교육 자료에서 과도한 내용이 포함돼 오히려 학생들의 성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몇 년 새 마약 유통이 자주 적발되는 만큼 이 마약에 빠지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인과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CCM 등 기독 콘텐츠 제작으로 MZ세대들에게 기독교 문화를 소개하는 위러브의 박은총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지난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전국노회 순방 간담회가 부산 영락교회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티비 뉴스입니다. 선한 영향력, 기독교에서 처음 사용해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말입니다. 선함이 세상을 바꾼다는 희망을 품고 자리 잡은 대표적인 키워드인데요. 진정한 선함과 다양한 모습의 선한 사람들을 알리기 위해 굿티비가 선한 사람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남녀노소 연령을 불문하고 전국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굿티비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선한 사람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선한 사람을 알리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넓혀가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선한 사람 캠페인 첫 번째 주인공으로 유튜버 박이 씨가 참여했습니다. 7년 전 낙상사고로 인해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박 씨는 휠체어에 의지하며 생활하게 됐지만 이를 계기로 일상이 곧 기적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신마비가 되고 나서 휠체어를 타고 이 세상을 살아가 보니까 제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 비전 있잖아요.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 비전을 몸으로 실천한 사람이 저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한 사람 캠페인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선한 사람에 대해 알릴 뿐 아니라 대상자를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한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습니다. 굿티비 다번역 성경 찬송 앱의 녹음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혜정 성우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서혜정 성우는 꾸준한 연탄 봉사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온 시사문화 칼럼니스트이자 마케터 손진기 씨를 추천했습니다. 손진기 선생님이신데요. 저도 올해 연말에 연탄봉사 가기로 했어요. 그분을 뵐 때마다 참 닮고 싶은 분이다. 저는 이분을 선한 사람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캠페인에는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 그리고 선한 영향력 가게 진짜 파스타 오인태 대표와 굿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자 등이 참여했습니다. 선한 사람 캠페인은 오는 7일 굿티비 채널에서 첫 방송됩니다. 캠페인 참여자의 인터뷰는 굿티비 채널과 공식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요즘 국내 초중고등학교의 성교육이 나이 수준에 맞지 않게 사실적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녀 성기와 성관계 모습을 노골적으로 그려넣는가 하면 또 자위행위 방법 등이 상세히 기록되는 교재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학부모들은 과도하고 부적절한 내용이라며 삭제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유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출판사의 초등 5학년 보건교과서의 한 페이지입니다. 아빠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발기라고 설명하고 성기 이미지를 그려놓았습니다. 적나라하게 묘사된 여성 성기 그림 옆에는 자세한 명칭 소개까지 달려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여성가족부가 배포한 나다움 어린이 책이 과도한 성적 행위 묘사 등으로 논란을 빚자 여가부는 해당 교재를 회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왜곡된 성인식을 조장할 수 있는 부적절한 자료들이 전국 학교 곳곳에 비치돼 있으며 이를 활용한 성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출판사들의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와 보건교과서는 콘돔의 이로운 점을 소개하고 지뢰사정법을 가르칩니다. 콘돔 끼우는 방법을 알려준다며 바나나와 오이 등으로 연습할 것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남성 성기 모양에다가 콘돔 씌우는 교육을 그때 받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막 수치스럽고 기분이 너무 안 좋다. 10년이 지나도 그게 기억이 난다. 그 얘기를 이제 부모님이 이제 들으신 거예요.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성적으로 많이 너무 노출이 심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집중하게 되고.
심지어 자위행위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과도한 성행위를 부추깁니다. 자위행위는 자신의 성기를 자극해 쾌감을 주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본능에 의해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성적 욕구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수위의 자료들도 학교 도서관에 비치돼 있습니다. 남녀 성관계 모습이 고스란히 묘사된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나 자신과 섹스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페이지에서는 자위의 구체적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성에 대해 올바른 지식과 절제법을 가르쳐야 할 학교 성교육이 오히려 과도한 성적 욕구를 심어주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정확한 과학적인 자료를 주면서 절제력이라던가 또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같이 배워가야 아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거기서 돌아와야 된다는 자제심을 기를 수 있는데 현재 그런 교육이 없어요.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는 해외에서 시행된 교육인 지킬 것은 지키자, 리즌 오브 하트, 앱스티넌스 올리 인터벤션 등의 프로그램을 사례로 들며 성도덕과 결혼의 소중함, 절제의 이념을 가르치는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의하에 하는 것은 괜찮고 그때 중요한 것은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그렇죠. 콘돔 잘 챙기는 거, 피임약 잘 챙기는 거 이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이제 열받아 있는 거거든요. 성적인 지식을 더 주려고 막 강박증에 시달릴 게 아니라 바른 가치관을 세워주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모두 좀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유로 외설적이기만 한 성교육에 노출되어 있는 건 아닌지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성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중독 현상을 구티비가 연속 기획 보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마약인데요. 이 마약에 중독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회적 공감대를 가지고 적극적인 예방교육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하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약 사범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검거된 마약 사범의 수는 8,853명에서 지난해 12,209명으로 약 38%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1030 청소년과 청년층의 마약 접근성이 높아진 겁니다. 올해 1월에서 7월 검거된 마약 사범 중 청년층 비중만 55.4%에 달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마약이 교실까지 침투했다는 점입니다. 10대 마약 사범의 경우 2016년 81명에서 2020년 241명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유통망이 발달하면서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점이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마약류를 갖다가 이제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마약을 구매하는 어떤 접근 방식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게 된 부분이 크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실제로 인터넷과 SNS에서 활동한 마약 사범은 2016년 1,120명에서 2020년 2,608명으로 133% 폭증했습니다. 온라인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도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온라인 유통망의 검열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마약 사범 증가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올려 적극적으로 예방 교육과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 과정 중에 하나로 그 중고등학교 때 이런 마약에 대한 예방 교육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수면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한국 교회의 선도적인 역할도 강조됐습니다. 청년들의 심리적인 면역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신학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저는 교회라는 곳이 어떤 종교적 의식을 치르는 예배의 공간을 좀 넘어서 어떤 예수님이 12제자와 삶을 나눴던 것처럼 저는 어떤 삶의 공동체로 좀 자리 잡아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부분은 또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그리고 또 이런 그 중독에 대한 어떤 예방하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곳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려왔던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이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단속뿐만 아니라 예방교육과 치료, 돌봄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여러 가지 음악 장르 안에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CCM은 현대 예배에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됐죠. 공감하시네, 시간을 뚫고 등 우리에게 친숙한 CCM을 발표하며 MZ세대가 기독교 문화와 예배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기독교 콘텐츠 사역팀 위러브를 김민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요즘 청년부 예배에서 심심찮게 들리는 찬양의 일부입니다. 지난 7월 발표된 해당 CCM 라이브 영상은 한국 유튜브 전체 인기 급상승 음악 15위에 올랐고 지금까지 166만여 명 이상이 시청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든 건 기독교 콘텐츠 사역팀 위러브입니다. 위러브는 박은총 대표가 2017년 6월 3명의 멤버와 깊은 곳에 나아가란 CCM을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늘 삶에서 뭔가를 만드는 거는 늘 재밌어 했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내가 엄청난 사명과 뭔가 그거 가지고 딱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하자라고 해서 했고, 팀이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도 좀 그런 DNA로 시작하지 않았나. 위러브는 현재 총 23명의 청년들이 SNS와 미디어를 중심으로 CCM 발표, 기독 영상 콘텐츠 제작, 오픈 예배 등 여러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러브의 콘텐츠는 청년과 다음 세대들의 언어와 눈높이에 맞는 가사, 경계 없이 함께 어우러져 예배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대중에게 복음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가수 범키, 홍이삭 등 대중 가수와도 음악 작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콘텐츠로 다음 세대, 세상과 담을 허무는 소통을 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담을 허무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컨텐츠임과 동시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좀 덜 거부감이 들고 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인 요소로서의 컨텐츠가 되면 좋겠다. 위러브는 5일 새 정규 앨범 Your Kingdom Our Home을 발매하며 또 한 번 현대인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고독과 소속감 없이 홀로 삶을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앨범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어두운 날 다 지나고 등 총 6곡이 수록됐습니다. 박은총 대표는 위러브를 통해 주님의 일이 일어나는 건 은혜라며 내달 크리스마스 캐럴 발매와 내년 2월 위러브 전국 투어 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소통하는 총회를 주제로 지난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전국노회 순방간담회를 4일 부산 영락교회를 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김진범 부총회장을 비롯한 총회 임원들은 총회 중점 사업을 설명하고 지역노회 임원들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부총회장은 이번 회기에 총회와 노회가 하나 돼 백석총회를 더 잘 섬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총회는 오는 2023년에 열릴 45주년 기념 행사와 관련한 14개 사업을 설명하고 각 기관별 특이 사항을 소개했습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연결식에서 추도 기도문을 낭독해 논란을 일으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총무는 가해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연결식에 참여한 것은 5.18 광주에 마음을 두고 사고하지 못한 중대한 잘못이었다고 사죄했습니다. 앞서 이 총무는 노 전 대통령 연결식에 참석해 고인이 남긴 사죄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겠다는 추모 기도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교계에서는 고인이 직접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게 사죄한 적이 없음에도 이 총무가 사실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청와대는 5일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 내 관련 비서관실이 공동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경제와 외교가 종합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내 산업계 및 물류업계와 협력 체계, 중국 등 요소 생산국과의 외교 협의 등 다양한 채널의 종합적인 활용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요소수 대응 TF팀은 안일환 경제수석이 팀장을 맡았으며 요소수 수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1일 비상점검체제로 운영됩니다. 정부가 5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7,000명이 나오더라도 의료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지역 병원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은 비상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의료 대응 역량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지역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상황에 따라 하루 10,000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병상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8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서부권의 경우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주보다 0.2포인트 낮은 107을 기록하며 8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 가운데 마포와 서대문, 은평구가 있는 서부권의 매매 수급 지수는 99.8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전세 수급 지수도 동반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도심권과 동남권은 전세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등 공모주의 보호 예수 물량이 다음 주 잇따라 시장에 풀립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8일자로 카카오뱅크 주식 2,030만 7,727주에 대한 의무 보호 예수가 해제됩니다. 10일에는 크래프톤 주식 405만 31주에 대한 보호 예수가 풀립니다. 기관 투자자 3개월 보호 예수 물량과 벤처 캐피탈 물량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SKIE 테크놀로지는 11일 6개월 보호 예수 물량인 5,292만 8,580주가 풀립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영국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사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 제품 규제청은 미국 제약사 머크앤드컴퍼니가 개발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를 복용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증상이 시작된 지 5일 이내인 18세 이상 환자입니다. 영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진행하고 있는 몰누피라비르 긴급 사용 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이 다시 코로나19 팬데믹의 진원지가 됐다며 내년 2월까지 50만 명의 사망자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스 클로조 WHO 유럽 사무소 소장은 유럽의 확진자 수가 다시 기록적인 수준에 근접하기 시작했으며 전염 속도도 매우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WHO가 유럽 지역으로 분류한 53개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율은 지난 한 주에 걸쳐 2배 이상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지역의 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약 180만 명으로 전주보다 6% 증가했습니다. 홍콩에서 일하는 외신 기자의 약 절반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후 홍콩을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콩 외신 기자 클럽은 5일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46%가 홍콩 보안법 시행 후 언론 자유의 후퇴를 이유로 홍콩을 떠날 계획을 이미 세웠거나 떠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56%는 홍콩 보안법 시행 후 어느 정도는 민감한 주제에 대한 보도를 피하거나 자기 검열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최근 빈민을 돕는 구호단체 여직원 대다수의 활동을 금지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일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 아프가니스탄 지부에 따르면 탈레반은 34개 주 가운데 단 3개 주에서만 구호단체 여직원들의 활동을 허용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여직원 활동이 허용된 지역도 남성 동행 조건을 붙여 구호 활동을 하기가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간 사회는 여성과 남성이 분리돼 있어서 여성 활동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제주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과 경기, 충남은 오전에는 나쁨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전권역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부산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주와 강주, 제주는 22도로 예상됩니다.
굿TV가 7일부터 선한 사람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전국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캠페인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기 위한 굿TV의 새로운 캠페인에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